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결혼하고 2년 만에 남편놈과 갈라선 서울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친정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어느덧 그놈이랑 헤어진 지도 3년이 되었는데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제대로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TV 같은 데서 사기꾼 남자들이 한몫 잡으려고 잘 사는 집 여자한테 접근해서 사기를 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주인공 여자가 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놈의 사기 계획은 장장 5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였는데 어쩌다 그런 치밀한 놈한테 걸렸는지 저는 한동안은 그 충격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겠다고 덤비는 놈을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들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다고 지인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듯 사연을 쓰고 있는데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남은 인생은 힘내서 잘 살라고 따뜻한 조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소중한 늦둥이 외동딸입니다. 아빠는 재혼이셨고 엄마는 초혼이셨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마흔을 코앞에 두고 낳으셨어요.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던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아빠도 마찬가지셨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빠 나이가 40대 후반이셨거든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한참 후에 엄마를 만나 재혼했던 아빠는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엄마를 보며 내심 당신 인생에는 애석하지만 아이는 없나 보구나 단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물처럼 제가 떡하고 생겼으니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렇게 사랑과 축복 속에 태어난 저는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자랐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공주 대접을 받았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 오냐오냐 커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눈치라는 것도 없었는데요. 그건 제가 눈치를 안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나는 모르겠는데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세상은 공평하더라고요.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딸이라 대접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제 모습이 재수없다고 질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도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요. 저는 친구들한테 다 퍼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친구들은 주는 건 다 받아먹고 나중엔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사다난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저는 변변한 친구도 없이 어른이 되었는데요. 저의 연애사도 참 파란만장했죠. 대다수 남자들은 제 조건을 보고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남자들도 있긴 했는데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하나? 점점 저에게 틱틱거리고 그래 너는 돈 많은 부모 있어 좋겠다 하며 비아냥거리는 못난 놈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이 안 좋은 연애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애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딱히 잘난 척을 하거나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많았는데 그로 인해 있어도 없는 듯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찌감치 아빠가 하시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보다는 아빠 회사의 말단으로 들어가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익혔어요. 저희 아빠는 제법 규모가 있는 가구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저희 아빠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케이스로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의 회사를 일구셨는데 저희 엄마도 아빠 가구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 아빠와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회사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사장인 아빠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장이라고 하면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
굳은 일을 하기 싫어할 텐데 아빠는 그런 것도 없이 늘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아빠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아빠의 그런 열정을 배우고 싶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제가 열심히 일을 배우려는 모습에 많이 기특해 하시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렇게 일에만 빠져 지내다 보니 연애도 있고 좋은 20대를 다 보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또 그게 걱정이었는지 너는 연애도 안 하니? 주변에 남자가 없어?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좋았던 기억보다 좋지 못한 기억이 많다 보니 저는 엄마의 걱정 어린 질문에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 뭐 연애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나는 지금이 좋아.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건지 그렇게 연애의 연자도 꺼내지 않고 남자한테 관심 없다 생각하던 저에게 뜻밖의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때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네요. 네, 그때 다가온 인간이 저에게 사기를 친 남편놈이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업무상 저랑 남편이 만나는 일이 제법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하기도 했지만 밖에서 따로 만나 미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살짝 데이트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대표 딸이라는 걸 나름 철저하게 감추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접근해서 잘해줄 때도 그 마음이 순수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사적인 감정이 스물스물 가랑비에 옷 젖듯 저희 두 사람에게 스며들었고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외동인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형제가 제법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남편은 3남 1녀 중 장남이었는데 동생들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줬거든요. 그리고 벌써 시집 장가간 동생도 있어서 조카도 있다고 했는데 왜들 조카가 생기면 조카 바보가 된다고 하는 건지 남편을 보고 알 정도였죠. 남편이 자기 조카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자기도 그럴 줄 몰랐다며 조카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은근슬쩍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그런 행복은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남편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식구들이 다 모이면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집이 더 사람 냄새나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많은 식구 중 첫째라 그런지 외동인 제가 더 부럽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건 당연한 얘기였어요. 저는 형제 자매가 없으니 그게 부럽고 남편은 밑으로 동생이 많아서 그 동생들을 챙기며 나름의 양보를 하고 살았을 테니 온전히 혼자 독차지하는 제가 부러웠겠죠. 게다가 남편의 집은 자식이 많아서인지 한 번도 형편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저희 두 사람이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시댁은 자가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의 꿈이 내 집 마련이었는데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는 그 나이의 사람이라면 다들 자기 명의의 집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듯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집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저 역시도 제가 저희 회사 사장 딸이라는 걸 오픈하게 되었죠. 처음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나중에 너무 기분 나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기로 한 날 며칠 후 저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정말 많이 놀랐어요. 입을 떡 하고 벌리더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열받는데 이놈은 다 알고 그런 센 연기를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놈의 반응이 진짜라고 믿었고 상당히 멋쩍은 얼굴로 웃고 있었는데 그놈이 그랬어요. 정말 수연이 네가 니네 회사 대표님 딸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지.
내 주제에 무슨. 그나저나 집에서는 나 만나는 거 아셔? 실망하셨을 텐데. 자기는 어쩌자고 나같이 없는 놈을 만나. 이렇게 몸들 바를 몰라 했는데, 그러고는 자기는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상대인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보 같은 저는 이 남자가 정말로 저를 부담스러워 헤어지려고 하는 줄 알고 매들라대시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이놈이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음을 돌린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장장 5년의 연애를 하며 나름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추억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후회의 시간이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먼저 만났던 사람들처럼 은근슬쩍 저에게 신세지려고 하지도 않고 또 못난 자격지심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더 성숙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차가 있었고 남편은 차가 없어서 교회 데이트를 하게 되면 제 차를 이용했는데, 남편은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 힘들면 말해, 내가 할 테니까. 아, 매번 내가 너무 미안하네. 내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차를 사든가 해야지. 우리 자기 힘들게 해서 안 되겠다. 라며 언제나 저를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당연히 하고 싶지. 근데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순 없잖아. 나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지. 근데 지금은 그 준비가 아직 덜 됐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노력할게. 라며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다 보니 연애만 5년을 하게 되었죠. 저나 남편이 나이도 있는데 저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서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데요. 오죽하면 저희 아빠가 남편 쪽 준비랑 상관없이 당신이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결혼만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당시 아빠가 나이가 있기도 했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하루라도 빨리 딸이 결혼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며 고집을 부렸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의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진중한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확고해서 그래. 엄마는 오히려 너무 좋은데? 처음부터 장인 덕 보고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너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잖아. 얼마나 대견스럽니? 저희 엄마는 그렇게 남편에게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들어서인지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리면 분명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괜찮은 사람, 생각이 바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여기에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더 있었어요. 저는 외동딸이긴 하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부모님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방 출장을 다녀오면 그 지역에서 맛있다는 특산물 같은 걸 잊지 않고 사와 선물을 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빠 건강에 좋으라고 어디에서 실한 산삼을 직접 공수해서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해 선물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희 부모님이 참 많이 고마워하고 감격했는데 저도 너무 고마웠었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저희 아빠가 건강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심지어 외근 중에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수술은 부담스럽다며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길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확률이 높진 않으니 계속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재작년에 수술을 받은 게 이젠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저지만 저희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도 남편은 제일 먼저 달려와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었어요. 그땐 정말
아직 남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의지가 되고 고마울 수가 없었는데 사람 마음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저 무섭고 막막한데 그런 제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지가 되었어요. 아마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남편이 그때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병원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기뻐해야 하는 건지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까지 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했었어요. 아버님이 전에 그러셨다며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 모습은 꼭 보고 싶다고. 그리고 당신이 꼭 딸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실 거라면서 자기 혼자 신부 입장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 솔직히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아버님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조금 회복하시면 바로 결혼하자. 그거야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아버님 강하신 분이야.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면 분명 벌떡 일어나실걸? 나는 아버님 믿어. 그렇게만 됐냐면야. 나도 엄마도 더 바랄 게 없지. 알겠어. 그럼 바로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자. 근데 정말 이렇게 결혼해도 돼? 자기 아직 준비할 거 많다고 그랬잖아. 괜찮아. 나야 자기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한테 아버님 말고 뭐가 더 중요해. 나는 오히려 기뻐. 나도 그래. 고마워 자기야. 자기는 역시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꼭 행복하자. 에휴, 그런 말은 남자가 하는 거야. 내가 꼭 우리 각시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언제 준비했는지 자켓 주머니 속에서 반지를 꺼내 제 손에 끼워줬어요. 저는 솔직히 반지까지는 기대도 하지 못했거든요.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다며 진작부터 반지를 준비해놓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남편에게 고마웠죠. 무엇보다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는데 남편 말처럼 저희 아빠는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그 아픈 와중에도 크게 기뻐하며 결혼식장에 자기가 직접 제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하니 꼭 회복하겠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저희 아빠는 병원에서도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하실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그땐 여느 여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바짝 긴장했어요. 혹여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아우 어서 와요.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네. 오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여기 동네가 언덕이라 구두 신고 올라오면 힘든데. 그나저나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어서 와서 식사해요. 아우 이렇게 새 식구가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반겨주셨는데 시아버님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아빠 편찮으신 걸 걱정하시며 가장 먼저 물으셨거든요.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시나? 우리 애 말로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긴 했는데.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딸 결혼한다고 하니까 진짜 벌떡 일어나시던데요. 다행이네. 아니 우리 아들이 장인 되실 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우리야 뭐 반대할 이유가 있나? 맞아.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게 이래서 결혼해도 뭘 해주고 할 게 없어. 대신 시집살이 뭐 그런 건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도 다 알아서 해. 우리는 통보만 해주면 돼.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죠. 상의할 건 상의하고 결정도 같이 하고 그래야죠. 결혼이 저희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 사장 딸이라고 해서 나는 살짝 겁먹었는데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았네. 말만으로도 고마워. 근데 진짜 우리는 괜찮아. 그쵸 여보? 이 사람 말이 맞아. 사돈 되실 분들도 그렇겠지만 효도가 뭐 별건가.
둘이 잘 살기만 하면 그게 효도지. 우리는 욕심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둘이 잘만 살아. 우리 집사람 말처럼 형편이 이래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 아빠, 뭘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그 정도는 아들이 알아서 해요. 나는 아빠가 경비 일하는 게 걱정이지. 일이 힘들다고 하던데. 아유, 말도 하지 마. 그깟게 뭐가 힘들어.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네 엄마도 식당에서 이제 정식 직원이야.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우리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너도 이제 네 식구 챙기고 처가 챙겨. 우리야, 우리 챙겨줄 자식이 너 말고도 많잖아. 아빠는 별 걱정을 다 해요. 아들이 다 해요. 그래, 우리 장남이 다 하지. 근데 아버지 말은 우리보다 수연이네 신경 쓰라고. 편찮으신데 또 외동딸 시집 보내면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이겠어. 그 소리야. 그나저나 우리 수연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후회하지 말아야 할 텐데. 별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저 반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더 바랄 게 없죠. 어쩜 여보, 우리 며느리 말하는 것 좀 봐. 너무 예뻐 죽겠어. 우리 잘 지내자. 시부모님은 이렇듯 저의 결혼에 대찬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남편이 왜 이리 생각이 바르고 고든지 알 것 같았는데, 네,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 말씀들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아빠가 회복하시는 대로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자기 사이가 너무 예쁘고 고맙다며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신혼집으로 아파트도 해주시고 남편 차도 사주시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대다수 비용을 전부 부담하셨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아니라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희 아빠는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라며 그렇게 돈을 아낌없이 푸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희 아빠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충성하고 싶다고 하면서 나중에 대표가 될 저를 자기가 옆에서 보필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 몇 개월은 참 열심히 했는데 결혼 후 뭔가 좀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출근해야 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출근을 해도 금세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나 싶었던 아빠는 다시금 상태가 나빠지셨는데 기적이라는 게 두 번은 없는 건지 결국엔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그땐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가 결혼한 모습을 보고 가셨으니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차마 그런 엄마에게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하지 못했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 아빠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신 사위라서 그런 건지 아빠는 혼내기는커녕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저희만 알아서 잘 살면 된다던 시부모님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듯 걸핏하면 저에게 요즘 안 아픈 곳이 없다.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병원비 쓰느라 생활비가 없어. 네가 한 100만 원만 좀 보내다오. 사장 딸인데 100만 원은 뭐 껌값이잖아. 나도 부자 며느리 덕 좀 보자. 라며 돈을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그때부터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 확연하게 들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밖에서 업무적인 미팅이라고 하지만 바람도 피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기가 막혔죠. 저희 아빠가 사준 차를 끌고 다른 여자를 만나 놀아나고 있다니 그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때 남편 차키를 숨겨놓았는데요. 남편이 일어나 차키 어디 갔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딴 식으로 굴면 결혼할 때 해준 거 다 뺐고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또 조심하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회사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는 진심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희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셨거든요. 혼자 계시는 게 힘든지 친정집에 머물지 못하시고 이모들 집을 전전하며 지내셨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라도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회사 대표 역임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까지 사고를 치고 다니니 그거 수습하느라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 이야기는 엄마한테 하지 못했어요. 행여 충격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찌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혼자 소가리를 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고치는 남편과 시댁까지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해 저희 회사 고문으로 계셨던 변호사님에게 은밀히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분의 주도로 저는 이혼 소장을 남편 앞으로 발송했죠. 그러자 그 이혼 소장을 보고 놀랐는지 미안하다며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이제부터는 착실하게 저를 보필하며 장모님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저는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었는지 남편은 저희 엄마를 찾아가 전에 없던 사위 노릇을 또 열심히 했는데 저희 엄마가 자기 사위라고 챙기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지라 저는 남편에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얼마 쥐어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돈 때문에 저희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라며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자기밖에 없어. 바람 피운 거 절대 아니고 잠깐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잠깐 미쳐 있었는데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기회 주고 그때 가서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우리 이혼해도 되잖아.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합의 이혼할게. 어? 라고 매달렸는데 솔직히 그런 기회도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한번 참았죠. 그런데 이 인간이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다시 예전처럼 성실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거 또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연애했을 때 감정이 살아나 저는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라고 하니 그것도 정말인 것 같았는데 남편이 그랬거든요. 제가 원하면 확인도 시켜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에게 번번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한 후 딱 끊겼는데 여기서 결정타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거였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진심이야? 진심이지. 내가 요즘 장모님 자주 만나잖아. 근데 뵐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어. 장모님 언제까지 저렇게 이모님들 집에 모시냐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야 우리 엄마가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잖아.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나 정말 진심이야. 누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냐? 나 요즘 다시 예전처럼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살잖아. 자기도 알면서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자기도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지 않아? 자기도 일하면서 장모님 신경 쓰였을 거잖아.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이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야 그렇지. 근데 나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괜찮겠어? 장모 모시고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야? 우리 장모님이잖아. 처음부터 편할 수는 없겠지만 나 노력할 거야. 그래서 자기랑 장모님 내가 지킬 거야. 내 가족이잖아. 정말 왜 이래? 사람 헷갈리게. 왜? 감동이야? 나 이제 믿어도 돼. 우리가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모님 댁 팔고 우리 집에 모시든지 그건 자기랑 장모님이랑 상의해. 나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두 만화님 모시고 살 생각에 설렌다. 저는 남편의 말에 솔직히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남편의 제안이 너무 고맙다며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주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집은 아빠와의 추억이 있으니 팔긴 싫다며 당신 돈과 저희 아파트를 판 돈을 합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셨어요.
무려 강남의 38평 아파트를 가자고 하셨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랑 이미 이야기가 됐다며 부동산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이놈이 꿍꿍이가 있었구나 싶어 화가 났는데 저희 엄마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김서방은 그럴 거 뭐 있냐고 했어. 근데 나는 이왕 살 거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부동산을 엄마가 보러 가자고 했다고? 너랑 갈까 하다가 너 바쁘잖아. 그래서 김서방 왔길래 내가 가자고 했지. 이모들도 얼씨구나 하고 강남 아파트 사라고 하던데 오히려 김서방은 너 싫어할 수도 있다고 말렸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싫어할 거라고? 그래. 요즘 니들 무슨 문제 있니? 김서방이 니 눈치 엄청 보던데 왜 그래? 니들 결혼 전에는 거꾸로였잖아. 무슨 소리야. 연애할 때도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결혼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좀 많지. 원래 남자들이 그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어른인 척을 하는데 결혼하면 아니다. 나는 뭐 안 그랬을 것 같아? 네 아빠 나이도 나보다 한참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나는 진짜 어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그나마 너 낳고 어른 됐지. 아빠가? 말도 안 돼. 진짜야. 내가 왜 자식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 김서방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좀 봐주고 살아. 그래도 얼마나 착하니? 아픈 장모 모시고 살겠다고 하고. 나는 예뻐 죽겠다. 요즘 엄마 밤에 잠도 곧잘 자. 정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울증 약은 계속 먹는 거지? 아직은 먹지.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끊지 말래. 지난번에 김서방이랑 병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아들이냐고 다 물어보더라. 사위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던데. 그 사람이랑 병원도 다녔어? 좌우간 그 인간 바빴네. 회사에서도 바쁘던데. 그니까 잘해줘. 나는 막 잘해주고 싶더라. 같이 살면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밥도 차려주고 니들 퇴근하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럴게. 엄마 요즘 신나? 저는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에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남편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회사에 문제가 터졌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제가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사고가 한번 터지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합관 문제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브리핑을 해줬어요. 집을 내놨다. 사람들이 몇 명 보러 왔다. 일단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알려주더라고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엄마랑 둘이 결정하고 진행하니 저는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그게 함정이었죠. 제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이놈이 제가 정신없이 바쁜 틈을 이용해 계략을 꾸미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 저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 버텼던 건데 알고 보니 강남 아파트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군요. 아니, 우리 엄마 돈으로 계약했는데 왜 이름은 지 이름인 건지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살던 신혼 아파트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팔게 되었는데요.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고 본격 이사를 시작하려는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이삿짐 센터 차량이 2대가 왔는데 한 기사님에게는 강남 아파트 주소가 아닌 저희 원래 친정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왜 이 짐들을 거기 주소로 보내? 그리고 저 차량엔 왜 자기 짐밖에 없는 거야? 그야 우리 이제 같이 안 사니까 그렇지. 뭐? 그게 무슨... 왜? 내가 정말 처가살이를 자처했는 줄 알았어? 내가 총 맞았냐? 당신이 딸이니까 당신 집에서 엄마 모시고 살아. 나한테 이혼하자며. 내가 합의 이혼해줄게. 뭐라고? 제정신이야?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그 강남 아파트 내 이름으로 샀다? 장모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솔직히 자식인 당신보다 내가 더 장모님한테 충성했잖아. 내가 내 부모한테도 안 하는 짓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올라 하지 말고 그 집은 위자료로 잘 받을게.
아마 지금쯤 우리 엄마 아빠도 이삿짐 싣고 강남 집으로 넘어오고 있을 거야. 우리 가족 이제 거기서 행복하려고. 미쳤구나. 너 이거 사기야. 증거 있어? 무슨 사기? 그냥 이혼하고 싶었던 자기와 노력하다.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포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쌍방합의로 이혼하는 거야. 자기가 나보고 먹고 떨어지라며. 그래서 강남 아파트 먹고 떨어지려고. 야, 너 정말 이러려고 나한테 매달리는 척 한 거지? 크게 한탕 해먹으려고. 당연하지. 나는 처음부터 네가 아니라 니네 집 배경 보고 접근했어. 너는 네가 엄청 치밀하고 야무진 줄 알지만 나 처음부터 너 사장 딸인 거 알았다. 어때? 대박이지? 아무튼 고맙다. 너는 내 인생에 더 없는 로또야. 아, 그리고 조만간 회사에서도 한 건 터질 거야. 이건 그동안 살았던 옛 정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내가 계약한 거 중간에서 장난 좀 쳤거든. 나도 살 길 찾아야지. 그러니 그것까지 위자료라고 치자. 남편 놈은 그렇게 낄낄거리며 그동안 자기가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떠벌렸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내밀었던 이혼 서류에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 보여줬는데 이대로 법원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쓰러지셨는데요. 죽어도 그놈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놈을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더라고요. 아무리 집계약을 자기 명의로 했다고 해도 그 돈의 출처가 저희 엄마 통장에서 나왔고 계약을 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남편이 중간에서 계약을 주도한 사실을 토대로 남편 놈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 그 부모까지 다 알면서 방관한 대가로 사기 방조죄로 같이 엮였는데요. 그 부모라는 사람들도 남편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삿날에 맞춰 자기들도 강남 아파트 입상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자기 아들 계획에 동참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된 사기로 몰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도 이삿짐 센터 직원이 찍어준 동영상이 큰 도움이 됐는데 그 직원도 어이가 없어서 듣다가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했어요.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남편이 가로챈 강남 아파트 거래는 무효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자 남편놈이 저를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아니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장모님한테도 찾아가서 빌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큰 돈 벌 생각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그래, 머리가 어떻게 됐으니까 그런 강 큰 짓을 했겠지. 왜? 정말 다 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먼저 다녔던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너 아주 대대적으로 한 건 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더라. 그 사람들이 다 증언해줬어. 네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려고 그 미팅 주선하고 네가 담당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며? 그리고 우리 아빠 재산이 다 네 거 될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며. 이건 네가 바람핀 그 여자들 증언이야. 내가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너 진짜 보기랑 다르게 순진하다. 그때 네가 그랬지? 내가 네 인생의 로또라고. 맞아, 나 로또야. 그리고 로또는 원래 안 맞는 거 알지? 너 완전 꽝 됐어. 뭐?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다 알았냐고? 알려줘? 그 사람들도 내가 살해한다고 하니까 다 술술 얘기해주던데 너도 그 사람들한테 함구하는 조건으로 돈 줬다며. 그 돈은 우리 회사에서 나왔고 아, 곧 회사에서도 너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들었지? 그 강남 아파트 매매 취소된 거. 그 집에서도 나와야 할 텐데. 자기야, 그렇게까지 하면 나 정말 죽어. 미안해. 내가 다 돌려줄게. 됐어. 너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돌려줄 게 뭐가 있니? 내가 다 찾아올 건데. 너는 그냥 네 죗값이나 받아. 쓸데없이 헛걸음하지 말고. 자기야, 나 정말 이렇게 처벌받으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까지 끝장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죄가 없잖아. 아니, 죄가 왜 없어? 자기 아들이 사기를 치는데 말리지는 않고 동조했잖아. 그것도 죄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떡하든 자기 합의만 해주면 그 돈 마련할게. 제발 살려줘. 우리 좋았던 때도 있잖아. 그래, 그래서 더 화가 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너 같은 사기꾼을 사랑했는데 너는 그런 나를 가지고 놀았잖아. 나뿐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는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죄스러운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너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 같아? 나는 절대 너 용서 못해. 아주 제대로 복수할 거야. 너는 내가 순진하고 만만했지. 근데 너 사람 잘못 골랐어. 너 내가 이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저는 그렇게 남편놈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대갚아줬어요. 그리고 그놈은 결국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나중엔 그 집 부모들이 찾아와 자기 아들 한 번만 봐주라고 어찌나 애걸복걸을 하던지. 그러게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말렸어야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혼까지 마무리했어요. 사실 저는 사기 결혼으로 결혼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이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하여 저는 이혼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였던 그 사람들은 아들이 주던 생활비가 없으니 가지고 있던 것 다 날리고 다른 자식들한테 손 벌리며 지내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쓰러진 엄마 옆에서 당분간은 회사 운영도 다른 분들에게 맡겨두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엄마도 저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막막했던 시간을 지나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갔는데 저와 엄마는 다시 예전에 살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쩐지 그곳에 가면 아빠가 저희들을 도와줄 것만 같았는데 오랜만에 돌아간 집은 예전 그대로였죠. 마치 방에서 우리 딸 왔어? 아유 고생했겠다 하며 아빠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만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 그래서 엄마가 이 집에 있는 게 힘들다고 했었구나 하는 생각도 절로 했는데 저는 여기서 엄마와 모든 것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젠 남자를 믿지 말자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기로 했는데요. 아빠가 청춘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잘 운영하고 싶은 꿈도 생겼죠. 덩달아 엄마와 못다한 일들을 해보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기도 한데 여행도 다니고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나름 하루하루를 재미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우울증 약도 끊고 밤에는 저와 가볍게 밤 산책을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엄마 때문에 시작한 건강한 생활이 이젠 제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 마음도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엄마가 또 하늘에 계신 아빠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야무진 딸이 되어볼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늦둥이 외동딸로 많은 걸 누리고 살아온 만큼 이젠 제가 엄마에게 다 해주려고요. 그러니 엄마만큼은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부디 그런 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길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사기 결혼당해서 철든 사연이었어요. 지금은 확실히 예전보다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앞으로는 더 넓은 시야로 현명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